아침 7시. 같은 아파트 7층에 사는 박미영은 알람 소리에 급히 일어난다. 37세 워킹맘인 그녀에게 아침은 전쟁이다. 대수야, 일어나. 애들 학교 가야 해. 미영이 소리치며 부엌으로 향한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별다른 반찬이 없다. 김치 한 통과 멸치볶음이 전부다. 아침은 어떻게 해? 남편 김대수가 비몽사몽 묻는다. 시리얼로 해결해. 나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일찍 가야 해. 미영은 급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다. 대수는 한숨을 쉬며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시겠네라고 중얼거린다. 15층에 사는 68세 시어머니 김순자는 창문으로 며느리가 급히 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본다. 또 저렇게 바쁘다고. 우리 대수가 제대로 된 아침도 못 먹고 있을 텐데. 순자는 곧바로 대수에게 전화를 건다. 대수야, 아침 먹었니? 네, 간단히 먹었어요. 간단히? 또 시리얼로 때운 거야. 엄마가 미역국하고 반찬 좀 가져다 줄까? 괜찮아요. 미영이가 뭐? 또 싫어한다고? 남편 건강은 뒷전이고. 순자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한다.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기 시작한다. 내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줘. 1시간 후 순자는 음식이 담긴 그릇들을 들고 7층으로 내려간다. 초인종을 누르지만 아무도 없다. 망설이다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 어머나, 이게 뭐야? 냉장고를 열어본 순자는 기가 막힌다. 반찬이라고 해봤자 김치 한 통에 멸치볶음 하나. 이걸로 어떻게 사는 거야? 순자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냉장고와 식탁에 정리해 놓고 간다. 메모지에 대수야, 엄마가 해놨으니까 따뜻하게 데워 먹으라고 적어 놓는다. 저녁 7시 퇴근한 미영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냄새를 맡는다. 이 냄새는 뭐지? 거실로 나온 대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한다. 엄마가 음식을 좀 해다 주셨어. 또?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가 몇 번 말했어. 우리 집에 맘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나도 나름대로 차려주는데. 자꾸 이러면 기분이 어때? 엄마도 좋은 뜻으로. 좋은 뜻? 이건 간섭이야. 내가 제대로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비밀번호까지 바꿔야겠어. 미영은 식탁 위의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쉰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알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이 무능한 며느리가 된 기분이다. 대수는 곤란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미영이가 좀 그러네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손자 며느리 잘 되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을 거부한다고. 그럼 나중에 우리 대수 몸 망가져도 책임질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짜증부터 낸다니.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 순자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훔친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한편 미영은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정말 못 살겠어. 자꾸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음식 해놓고 가시는 거야. 내가 뭐 굶기고 사나?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잖아. 그게 문제야. 내가 못한다는 식으로 하시니까. 그리고 맛도. 솔직히 너무 짜고 기름져서 요즘 건강식과는 거리가 멀어. 그럼 솔직히 얘기해봐. 어떻게 말해? 어머님 음식 안 먹겠습니다 라고? 그럼 더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순자가 음식을 가져다 놓고 갔다. 미영은 출근 전에 그것을 발견하고 고민에 빠진다. 또 가져다 놨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미영은 결국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싱크대 위에 그대로 둔다.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해야 알아들으시겠지.
오후에 순자가 그릇을 가지러 7층에 내려왔다가 음식이 그대로 방치된 것을 발견한다. 이게 뭐야? 음식을 아예 안 먹었네. 그럼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건? 순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릇들을 가져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난다. 저녁 대수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한다. 미영아, 엄마가 오늘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던데. 미영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한다. 나도 상처받았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둘 다 좋은 마음인 건데 왜 이렇게 될까? 좋은 마음? 그럼 내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나도 우리 가족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똑같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15층에서 순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두 사람은 각각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밤을 보낸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은 같지만 방식이 달라서 생긴 오해는 점점 커져만 간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예정이다. 과연 이 갈등이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지만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순자는 여전히 7층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미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순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닭백숙에 각종 나물, 심지어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이번엔 못 거부하겠지. 7층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순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음식들을 정리해 놓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제 가져다 준 음식 그릇들이 씻겨서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설마 정말 하나도 안 먹은 건가?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완전히 거부당한 기분이었다. 한편 미영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동료가 도시락을 까먹으며 말했다. 우와, 이거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부럽네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미영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저희 시어머니는 해주시지도 않는데. 정말 복 받으셨네요.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좋은 마음인 건 알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미영은 또다시 가득한 음식들을 발견했다. 이번엔 정말 화가 났다. 이건 아니야. 미영은 음식들을 모두 봉지에 담았다. 이렇게라도 해야 알아들으시겠어. 미영은 봉지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쓰레기통에 버리기엔 너무 미안했다. 그냥 복도 한구석에 놓아두면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오후 아파트 주민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다. 복도에 음식 봉투가 자꾸 놓입니다. 냄새납니다. 사진 속 봉투는 분명 순자의 익숙한 끈 매듭이었다. 댓글이 이어졌다. 위생 문제입니다. 관리소에 신고했어요. CCTV 확인해야겠네요. 15층에서 이 글을 본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복도에 버려진 것이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주방 창문을 열었다. 바람은 차갑게 들어왔고 식은 나물에서 참기름 냄새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카톡방 봤어요. 다음부턴 관리실에 들키지 않게. 잠시 머뭇거린 뒤 대수가 말을 삼켰다. 아니, 그냥 당분간은 쉬자.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다. 미영은 주민 카톡방을 보고서야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
미영은 순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저희 식단이 있어요. 나트륨 제한 중이라. 순자는 메시지를 보고 잠깐 웃음 표시를 눌렀다. 손끝이 떨려서 이모티콘이 연속으로 3개나 나갔다. 나트륨 제한.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복도해버려? 순자는 미영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알겠다. 이제 안 가져다 줄 테니까 걱정 마라. 메시지 톤이 차갑게 느껴졌다. 미영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15층은 조용했다. 순자는 한 번도 7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대수는 아침을 굶고 출근하기 일쑤였다. 엄마한테 전화해봐. 미영이 말했다. 뭐라고 해? 음식 다시 해달라고? 대수가 한숨을 쉬었다. 미영도 답답했다.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순자는 마트에서 미영과 마주쳤다.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순자는 혼자 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뭘 해도 소용없지. 내 음식은 복도에 버려지는 거니까. 미영도 마찬가지로 장바구니를 끌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저렇게 상처받으실 줄 몰랐는데. 계산대에서 우연히 줄이 이어졌다. 순자가 사는 것은 혼자 먹을 분량의 소박한 재료들이었다. 미영의 장바구니에는 간편식들이 가득했다. 계산을 마친 순자가 먼저 나갔다. 미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텅 빈 부엌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던 곳이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7층의 미영도 냉장고를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정말 이게 맞나. 그날 밤 대수는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엄마도 아내도 모두 상처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15층과 7층에는 각각 깊은 상처와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음식을 둘러싼 전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것 같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15층은 죽은 듯 조용했고 7층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순자는 더 이상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미영은 그것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허전했다. 대수는 매일 아침 굶고 출근하거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다. 요즘 많이 야유인 것 같은데 괜찮아? 집에서 좀 복잡해서요. 시어머니랑 갈등. 내 친구도 그런 일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 대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7층 앞을 지나가게 됐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하던 중이었다. 7층 복도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친구와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다. 정말 후련해. 이제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돼서. 맨날 내가 못한다는 식으로 하시니까. 순자는 계단 참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래,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건강식으로 하면서. 어차피 시어머니가 만든 건 너무 짜고 기름져서 먹기도 힘들었어. 순자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했다. 너무 짜고 기름져서 먹기도 힘들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것보다 주민 카톡방에 올라온 거 봤어? 음식 버려졌다고. 사실 그것도 내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15층으로 올라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았다. 내 음식이 맛없었다고? 40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대수를 키우면서도 늘 최선을 다해 만들었던 음식들이었는데 그날 저녁 순자는 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수야, 엄마 음식이 그렇게 맛없었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직하게 대답해. 짜고 기름져서 먹기 힘들었어. 대수는 당황했다. 누가 그런 말을. 그럼 정말 그랬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매일 만들었던 음식이 그렇게 형편없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혼자 먹을 분량의 재료들만 있었다. 예전처럼 큰 냄비에 국을 끓이거나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다. 한편 7층에서는 미영도 괴로웠다. 며칠 전부터 대수가 말수가 줄어들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여보, 뭔가 속상한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혹시 어머니 때문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나? 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TV를 보는 척했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음식을 맛없다고 친구에게 말한 자신이 후회됐다. 비록 방식이 달랐지만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것인데. 다음 날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미영의 시누이를 만났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미영이랑은 어떠세요? 같은 아파트라 좋으시겠어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좋긴. 뭐가 좋아. 내 음식은 복도에 버려지는데. 시누이는 놀랐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하지만 이 말은 금세 대수의 형에게 전해졌고 형은 곧바로 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희 집에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음식을 복도에 버렸다고? 형, 그게. 미영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대수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춘다. 이제 온 가족이 알게 됐다. 그날 저녁 대수는 미영과 정면으로 대화를 나눴다. 미영아, 이제 정말 안 되겠어. 뭐가?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셨어. 형까지 전화 와서 뭐라고 하고.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 매일 간섭받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떨까? 그래도 복도에 버리는 건 너무했잖아. 나도 그게 잘못된 건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했어? 계속 참고만 있어야 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거야. 좋은 마음이면 다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나도 이 집의 주부라고. 그럼 엄마한테 직접 말하지 그랬어. 말했으면 들어줬겠어? 계속 자기 방식만 고집하시면서. 결국 미영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대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내쉬었다. 15층에서 순자도 이 소리를 들었다. 층간소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내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 음식이 그렇게 맛없었을까?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15층과 7층 같은 건물에 살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갈등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온 가족을 흔들고 있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부부싸움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대수는 아예 늦게 들어와 일찍 나가기를 반복했다. 미영은 혼자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15층 베란다에 빨래가 걸려있는 게 보였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그날 아침 순자는 병원에 갔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어지러움이 심했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물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런데 되도록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혈압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거든요. 병원을 나온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약봉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픈 건 미영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일까? 같은 시간 미영은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중요한 서류에 오타를 내거나 회의 시간을 잘못 기억하기도 했다. 미영 씨 괜찮아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죄송해요. 집안일로 좀. 시어머니랑 갈등.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힘들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자존심 버리고. 미영은 동료의 말을 곱씹었다.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점심시간 미영은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한 테이블에서 나이든 어머니와 며느리로 보이는 두 여성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어머님, 이거 맛있죠? 제가 찾아본 맛집이에요. 응, 정말 맛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데까지 찾아내네. 다음에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정식집 가요. 두 사람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미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런 관계도 가능한 건가? 한편 순자는 시장을 보러 나왔다가 미영이 자주 다니던 마트 앞에서 멈췄다. 혹시 만날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미영이 보고 싶기도 했다. 마트 안에 들어가니 냉동식품 코너에서 미영과 닮은 뒷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순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정말 미영이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집에 돌아온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은 늘 가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며느리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사진 속 남편이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도 처음엔 우리 어머니랑 힘들었잖아. 미영이 마음도 그런 거 아닐까? 순자는 예전을 떠올렸다. 새색시 시절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입에 안 맞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땐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며느리들은 다른가 보다. 그날 저녁 미영은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응.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계란말이 맛있었는데. 큰아이가 대답했다. 할머니한테 전화하자. 둘째가 제안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가. 지금 좀 바쁘셔. 왜? 할머니는 할 일이 뭐가 있어?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미영은 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대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미영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영아,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자.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어떻게? 엄마한테 먼저 사과하면 안 될까? 미영은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도 내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둘 다 한 걸음씩 양보하자. 엄마도 분명 후회하고 계실 거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며칠째 어머니가 걱정됐다. 다음 날 순자는 우연히 아파트 1층 로비에서 미영의 둘째 아이를 만났다. 할머니. 아이가 반갑게 뛰어왔다. 어머, 우리 손자. 어디 가는 길이야? 학원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또 와요? 순자는 당황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못 가겠어. 왜요?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는데. 정말? 네, 엄마가 할머니 걱정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미영이 자신을 걱정한다고? 그날 오후 미영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순자가 좋아할 만한 재료들을 무의식적으로 골랐다. 우엉, 더덕, 고사리.
어머니가 자주 사시던 것들이었다. 계산을 하며 생각했다. 이걸로 뭘 하려고 샀지? 하지만 집에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뒀다. 그날 밤 순자는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미영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더라. 미영아, 우리 이제 그만. 미영아.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에게 보낼 문자를 몇 번이나 써봤지만 모두 지웠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어 했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이 어려웠다. 15층과 7층, 불과 몇 층 차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를 뿐이었다.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은 용기를 내볼까? 두 달이 흘렀다. 15층과 7층 사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졌다. 순자는 부엌불을 거의 켜지 않았다. 혼자 먹을 분량만 간단히 해먹으니 큰 냄비를 쓸 일이 없었다. 팬 바닥에 기름이 말라가고 양념통의 간장이 돌처럼 굳어갔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은 시리얼이나 토스트, 저녁은 간단한 반찬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아이들이 할머니 반찬이 그리워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나트륨 수치와 혈압이 정상이었다. 의사는 식단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미영은 기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미영은 대수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찾아가 볼까? 정말? 뭐라고 말할 건데? 모르겠어. 일단 만나봐야겠어.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 다음날 오후 미영은 용기를 내어 15층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혹시 나갔나 싶어서 한 번 더 눌러봤다. 누구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 미영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순자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미영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파리했다. 들어와. 순자가 먼저 말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가져왔다. 나도 미안했다. 내 기분을 생각 못했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사실 맛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제가 못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알았어. 내가 너무 나서는 바람에 내가 힘들었구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어머님,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 요리 강습을 하더라고요. 건강식 요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순자는 의외였다. 내가 배울 게 남았을까?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의 노하우도 배우고 저도 건강한 요리법 알려드리고 서로 배우는 거죠.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자. 다음 주 두 사람은 지역 보건소 요리교실에 나란히 앉았다. 강사가 설명했다.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요리하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실습 시간 순자는 전자저울에 소금을 달아보았다. 0.4g. 평소 쓰던 양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다. 사랑에는 단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랑에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했구나. 미영이 칼을 잡고 생강을 썰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 손목을 살짝 잡아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힘을 너무 주지 마. 재료가 먼저 숨쉬게 해야 해.
이렇게요? 미영이 물었다. 그래, 잘한다. 두 사람의 호흡이 조리대 위에서 천천히 맞아갔다. 강습 마지막 날 대수도 함께 참석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음식을 맛보며 대수가 웃었다. 차지 않은데 맛있네. 순자가 옆으로 눈을 흘겼다. 내 입이 늙은 거지. 모두가 웃었다. 오랜만에 들리는 가족의 웃음소리였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1. 반찬은 미리 상의해서 함께 만든다. 2. 음식은 직접 전달한다. 문 앞에 두지 않기. 3. 남은 음식이나 개선점은 메모로 공유한다. 순자는 규칙이 사랑을 제한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정해놓으니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이 되었다. 며칠 후 순자는 새로 산 냄비를 꺼냈다. 무채를 얇게 썰고 표고버섯 우린 물로 간을 맞췄다. 작은 메모지를 써서 반찬통 안에 넣었다. 국물은 김이 식힌 후에 넣어라. 대수야, 천천히 먹어도 돼. 미영은 그 메모를 소리 내어 읽고 반찬통을 냉장고 가운데 칸에 넣었다. 가운데 칸은 세 사람 모두 보기 쉬운 자리였다. 그날 저녁 대수가 국을 데우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집 반찬은 세 사람이 함께 만드는 거네. 순자는 뚜껑 위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 옆에서 물었다. 어머님, 다음 주엔 김치 덜 맵게 담그는 법도 알려주세요. 고춧가루를 반만 쓰고 사과즙을 조금 넣어. 대신. 순자가 말을 이었다. 대신 우리가 정한 규칙 안에서. 미영이 미소 지었다. 그렇지. 그날 식탁에는 3가지 반찬만 올랐다. 나물 조림 김치. 가지런히 놓인 접시들. 예전처럼 많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적당한 양이었다. 순자는 반찬 개수를 세다가 그만두었다. 개수보다 마음이 중요했다. 세 사람의 젓가락이 동시에 움직이고 같은 순간에 멈췄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구의 정성도 버려지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저녁바람이 지나갔다. 예전엔 그 바람이 식탁의 김을 가져가는 방해꾼 같았는데 오늘은 김을 고르게 퍼뜨리는 도우미 같았다. 순자는 깨달았다. 반찬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주고받는 편지라는 것을. 순자는 대수의 그릇에 나물을 한 젓가락 더 올려주며 말했다. 다음 주 메뉴는 내가 정해봐. 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 달력을 펼쳤다. 세 사람이 같은 날짜에 같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작은 표시가 세 사람의 저녁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부엌의 불이 천천히 꺼졌다.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의 속도에 맞춰서. 15층과 7층은 여전히 같은 아파트, 다른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거리는 가까웠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갈등은 끝났고 새로운 가족의 방식이 시작됐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 말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